자, 그 다음 3년입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 자, 꽃이 산에 펴 있는데 이때 작은 새가 산에서 울고 있대요. 이때 작은 새에다가 네모칸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새인데 작은 새예요. 근데 이 새라는 거는 사실 김소월의 다른 작품에도 그렇고 많은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선 산에서 운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때 작은 새는 근원적인 고독감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새가 고독감을 지닌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이때 작은 새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죠? 바로 우는 상태에 있는 거죠. 약간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는 작은 새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왜 작은 새가 울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이유. 아름답게 핀 꽃이 슬퍼 보여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꽃이 슬퍼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 혹은 지금 감정이 슬퍼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꽃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기에 너무 슬퍼서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작은 새가 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새라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요. 화자의 감정이입이 된 하나의 제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감정이입이 된 이제 이러한 사물을 뭐라고 하냐? 바로 객관적 상가물이라고 하고요. 이 개념은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게 그 고전 작품인 정서의 정과정과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서의 정과정과 김소월의 산유화가 이렇게 같이 지문으로 묶여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3년에서 2, 3, 4행을 보시면요. 비록 새는 산에서 울고 있지만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고독을 감수하고라서도 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독을 즐긴다. 고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고독과의 화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꽃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독을 즐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사연 보시겠습니다. 자,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어제 많이 봤죠? 바로 1년과 사연의 형식이 매우 비슷하죠? 이런 그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냐? 들어봤을 겁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는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미자로 해가지고 바로 시의 앞과 뒤의 형식이 유사할 때 수미상관이라고 하고요.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수미상응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 대신에 응이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대조라는 표현법을 썼어요. 선생님 왜 똑같은데 대조법이라고 표현하셨나요? 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는 꽃이 피네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네. 그래서 의미가 대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연을 봤을 때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사계절, 가을, 봄, 여름 얘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겠죠. 일단 밑줄을 치시고 바로 존재의 탄생과 소멸, 존재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은 계속된다. 하나의 원과 같아서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산유화의 내용 풀이였고요. 자, 이어서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